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렸죠. 5%가 내렸는데 그래도 5% 내리고 거기서 더 내리지 않고 조금 상승으로 살짝 보합을 끝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막판에 장 끝나고 나서 어떤 뉴스 나왔죠? 저희 SK하이닉스에서 자사주 매입한다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SK하이닉스도 올랐고 SK스퀘어는 거의 한 10% 정도 올랐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넥스장에서는 좀 마무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내일 장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저희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두 번째는 잭슨홀.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런 슈퍼위크를 대비해서 약간 증시가 숨고르기를 들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내리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저는 오늘 이제 자사주 소각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넥스장에서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 뭐 월화부터는 살짝 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더 부각이 되면서 한 번 정도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분할 매수 조금씩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터 한번 볼게요. 전자를 보면 이제 어제 좋았어요, 그렇죠? 어제 안착을 하고 뭐 3일 연속 계속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갔죠. 갭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20만 원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자사 수소가 발표했으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기대감에 한 22에서 23만 원 정도까지는 지지를 해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23만 원까지 좀 조정이 오는데, 그래도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조금씩 진행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런 분할 매수 기간은 언제까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한 1, 이틀 뒤까지는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차 저항이 어디냐라고 하면 1차 저항은 사실 이제 어제 29만 원을 못 들었어요. 그렇죠? 29만 원을 못 들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인 거죠. 22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내려간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1차 저항은 다시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에서 27을 뚫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29에서 30 라인은 금방 뚫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이 워낙 셌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뚫게 되면 29에서 30까지는 25만 원에서 27만 원 구간 뚫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뚫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상승 전환이 언제 되냐? 28만 원 이상 여기서 뭘 해줬을 때? 안착을 해줬을 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딱 그려놓고 여기가 28만 원 구간이에요.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지해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어떻게 올라간다? 이렇게 딱 그리면은 이 라인이 한 32, 33만 원 구간. 이렇게 진행하는 구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가격대 좀 많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가 메인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메인입니다. 하이닉스. 전자는 사실 저번 주에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이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 100일선 위에서 안착을 했었으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100일선 위를 안착을 못하고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오늘 큰 폭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장 끝나고 이제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딱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SK하이닉스에서 자사주 이런 환원에 대해서 언제 얘기한다고 했냐? 9월쯤에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중요한 공시들이나 뉴스들은 추석 전이나 아니면 추석 후에 요때를 전후로 해서 많이 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9월 말에 추석이니까 예측하건대 다들 이제 9월 전쯤에, 추석 전에 한 번 정도 이런 공시를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8월 말에 이렇게 공시를 낸 거죠. 어디서? 150만 원 구간에서. 그럼 왜 하필 150만 원일까요, 여러분? 고점이 얼마예요? SK하이닉스가 30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이면 딱 50%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겠지만 SK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손실률입니다.
그렇죠? 아니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미리 9월 전에 한 번 정도 150만 원이 왔을 때 주가를 조금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공시를 한번 띄워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 우리도 전자처럼 반성문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 150만 원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자사주 소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150만 원 구간에서는 SK 하이닉스, SK 그룹 차원에서 계속 자사주를 매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놓은 게 하방 지지를 150만 원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월까지 이제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방어해야 되는 가격, 마지노선이 어디다? 150만 원. 오늘 공시 나왔던 가격, 종가 가격.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케이. 그럼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150만 원 아래로 떨어질 일은 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구간 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분할 매수 해주시면 된다. 언제까지? 11월까지. 근데 저는 11월에는 150만 원은 안 올 것 같고 저는 한 9월 초 정도까지만 그런 구간을 기회를 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끝나고 방향성 이제 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150만 원 이상 구간에서 좀 이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번 주, 다음 주 요 구간 줄 때 매수하시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1차 저항은 어디냐? 1차 저항은 이렇게 딱 그어보면 이 라인 구간이 175만 원에서 178만 원입니다. 이 구간을 이렇게 뚫어주면 돼요. 뚫고 어떻게 돼요? 살짝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림. 그래서 1차 저항을 175만 원에서 179만 원을 뚫어주게 되면, 자, 그거 보고 여기 라인이 200에서 209만 원 구간입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 테스트를 할 거예요. 돌파 테스트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언제? 11월에는 다시 23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300만 원을 가는 그림.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SK 하이닉스는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다? 요거다, 요거. 하방 지지. 네, 그래서 150만 원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SK 하이닉스 좀 같이 매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수 자체로 보면은 어제 7,300 찍고 내려왔고, 오늘 또 이제 6,400까지 또 찍고 내려왔으니까 그 라인 사이에서 7,300에서 6,400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까지는 그 안에서 이제 박스권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퐁당퐁당이라고 하죠, 제가. 그날 안 오른 거 있으면은 조금 매수하셨다가 다음날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자사주 소각을 시작으로 이제 주주 환원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요것만 할까요? 자사주만? 아니죠. 배당도 할 겁니다. 배당을 하게 되면 어디에 먼저 들어와요? SK 스퀘어에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SK 스퀘어가 대략 SK 하이닉스를 몇 프로 들고 있냐라고 하면 19% 들고 있어요. 19%.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자사주 취득해서 뭐 한다고 해요? 소각한다고 하죠. 소각. 없애버린다고? 이거는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동안 피자가 8조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8조각이 아니라 똑같은 피자를 이제는 6조각으로 나눌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8조각일 때 한 조각을 들고 있었던 거랑 6조각일 때 한 조각을 들고 있었던 거랑 면적의 차이가 있죠. 더 많은 파이를 먹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3%니까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지분이 19%에서 대략 21%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때 SK 스퀘어의 주가 상승폭은 더 가팔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주주가치 제거 차원에서도 SK 스퀘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 배당 들어오면 얼마큼 가져간다. 지금까지는 19%를 가져갔지만 앞으로는 21%를 넘게 가져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SK스퀘어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됐어요? 10%대 급등 나왔죠. SK하이닉스 5% 올라갈 때 SK스퀘어 2배 이상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 SK스퀘어 사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세 번째, 40조 전량 소각 해서 이렇게. 그래서 SK스퀘어는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일단 타이밍 아주 기가 막혔어요. 요건 이제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이고 100일 이평선인데 이 100일 이평선 지지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깨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냐? 또 7월 말 그때 그 가격 이 구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갭이 이렇게 살짝 있거든요. 이렇게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 86에서 87만 원 구간이었어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서 딱 이제 자사주 소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넥스장에서 딱 지지하고 심지어 이 100일선, 200일선 위로 안착을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는 게 좋냐? 200일선 위로 안착을 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위에서 이제 놀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위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 위 구간이 110에서 115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SK하이닉스는 웬만하면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 구간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위로는 어떻게 되냐. 135에서 140만 원 구간에 한번 저항이 있습니다. 이때 한번 저항이 큰 게 한 거 있고 그 다음으로는 180에서 185만 원 구간. 여기 뭐 거의 전고점 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큰 저항 구간은 이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SK스퀘어 이제는 저는 뭐 이 구간에서 살 수 있게 되면은 계속 연말까지 쭉 들고 있자 이런 좀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가는 어떻게 된다? 115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도가는 140만 원 이상 이건 1차입니다 여러분 1차 그리고 손절가는 93만 원인데 만약 여기까지 다 와요 그러면 좀 더 사는 게 낫죠 사실 그렇죠? 일단 뭐 손절가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조금 더 분할 매수로 잠궈놓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서 SK스퀘어 좀 같이 알아봤습니다.